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연합에 대한 관세를 유예했습니다. 7월 9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히면서 아시아 증시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일본만이 오르고 중화권류는 밀리는 오늘 시장 상황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키워드는 바로 US 스틸입니다. 일본 최대 철강 기업 일본제철이 추진해온 미국 US 스틸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수를 승인하는 듯한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기 때문인데요. 다만 인수 승인처럼 직접적인 언급 대신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한편 현지 시간으로는 28일이고 우리 시간으로는 29일이죠. 29일 오전 6시엔 미국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됩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를 앞두고 일본 반도체주들이 시세를 내주는 모습인데요. 덕분에 니케이 지수가 2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0.8% 상승한 37,46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IT 전시회 컴퓨텍스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대만 증시에는 원전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만은 지난 17일이죠. 마지막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 공식적인 탈원전 국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젠스당 CEO가 대만은 반드시 원자력 발전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야당의 압박 속에 국민 투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와 함께 원전주가 각광을 받는 듯 하지만 주도주의 밀림 속에 지수는 눌림을 받는 모습입니다. 현재 각권 지수는 장 초반 상승 전환했지만 현재는 0.3%가량 하락하면서 21,58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의 키워드는 바로 재생에너지입니다. 인도의 재생에너지 용량이 지난 10년간 3배 넘게 증가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의 성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도 내에 설치된 친환경 에너지 용량이 2014년에는 75기가와트였는데 10년 뒤인 24년엔 232기가와트로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단순히 설치 용량뿐 아니라 제조 용량까지 증가한 점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인도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냈고요. 오늘 증시에서도 관련주 중심으로 상승세입니다. 여기에 EU 관세 연기 모멘텀까지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0.49%, 0.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화권 증시는 우리와는 다르게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0.05%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현재 0.25% 하락세 보이고 있고 HSCI 지수도 0.39% 하락 출발하는데요. 현재 1.44% 하락폭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상승폭이 큰 업종이 통신, IT, 하락폭이 큰 업종은 헬스케어, 경기민감 소비재 업종인데요. 지난 23일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이제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2 위안 하회하면서 위안화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그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징동, 메이투안, 알리바바, 사나이, 얼어마 등 이 배달 플랫폼 기업 대상 진행한 그 면담 평가를 공개하면서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전쟁 등 과잉 경쟁 지향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엔비디아가 지금 미국 정부 규제에 대응해서 중국용 저가 AI 칩을 개발 중이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 이 중국 테크 산업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일부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엔비디아는 최근 수출이 제한된 AI 칩 H20 모델보다 이제 훨씬 낮은 가격의 새로운 AI 칩 저가 블랙웰을 오는 6월부터 중국 시장에 대량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또한 이 저가형 이 블랙이 고대역폭 메모리 대신에 그래픽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TSMC의 이 선단 패키징 기술도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사양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화웨이 어센드 910 이 시리즈와도 경쟁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중국의 이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AI 가속기의 이 폭발적인 수요, 이에 반해서 이제 엔비디아는 자체적인 수요 부족이 결국 이와 같은 현상을 빚었다는 판단인데요. 즉 AI 투자 부분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의 가속기 공급 부족보다 엔비디아가 더 급한 사강임을 말해주는데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 점유율이 2022년에 95%에서 이제 현재 50%까지 줄었다고 지난 이 대만 컴퓨텍스 2025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H20에 있어서는 이제 55억 달러 이상을 지금 손실 처리했다라고 알려졌는데
현재 중국은 이 AI 가속기 부분에서 일부 뭐 엔비디아의 재고 남아있는 물량들 그리고 이제 화웨이의 공급 물량으로 채우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저가형 블랙을 공급했을 시 H20과 같이 제재를 또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만약에 이 물량이 풀리면 즉시 대량으로 선구매할 가능성이 크고 화웨이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은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중국 전기차 기업 BYD가요, 이 유럽 시장 월간 판매량에서 처음으로 테슬라를 앞질렀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 의미 있게 봐야 될까요, 연구원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중국 BYD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이제 테슬라를 추월했다라는 소식으로 당일 홍콩 증시에서도 한 2% 정도 상승했는데요. 4월 BYD의 전기차 유럽 시장 판매량이 7,231대, 12위 정도 되고 테슬라가 7,165대로 11위, 한 차례 이게 내려갔습니다. 이게 BYD는 전년 동기 대비 169% 상승한 거고 테슬라는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49% 하락을 했는데요. BYD가 확실히 유럽 시장에서 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BYD는 최근 30개 유럽 국가에 8개 차종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성공 요인으로는 아마도 가장 큰 것이 이제 가성비 22,0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대에 달하는 저가 모델 수요가 이제 늘었다는 점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수년간의 배터리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 등 영역에서도 자체 개발한 이런 상품들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테슬라 모델 Y를 이제 업그레이드하면서 판매 공략을 시도를 했는데 가격이나 이제 이미지 등의 영향으로 지금 현재 이제 유럽 시장에서는 만회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BYD는 유럽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어서 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또 첨단 자동화 기술 개발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BYD가 이 헝가리의 유럽 본사와 R&D 센터 설립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6년에 이제 헝가리에 공장이 이미 설립된 상황이고 두 번째 공장을 지금 건설 중입니다. 터키에 두 번째 공장을 짓고 있어서 현재 유럽에는 3개 공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BYD의 이와 같은 유럽 시장 확대가 좀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BYD가 전방위적인 이 가격 할인 경쟁에 들어갔다. 본격적으로 이 출혈 경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다른 전기차 기업들은 과연 이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